안녕하세요. 강석하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같이 하기로 하신 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같이 하는 건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의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구경을 해보시겠습니다. 한의대 대나무숲에 그저께 저녁부터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의학에 대해서 좀 못 믿겠다, 의심을 품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글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선배 한의대생들이나 한의사들이 또 반박을 하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은 현대에 와서 너무나도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져서 버려야 할 것이고 사라져야 할 내용이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배워야 하나요? 자기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옛과 후배들은 언전 개론 무시하고 양반 과목만 주구장창 공부하면서 입 밖으로 무당무당 거리는데 한의대생들도 자기 입으로 무당무당 거린다고 합니다. 한의사들한테 한무당이라고 뭐 조롱이기도 하고 비판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이 좀 비과학적이고 또 근거가 없고 그런 부분을 꼬집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한의사랑 무당이랑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게 조선의학 생활사라는 책인데 조선 후기에 병을 고치는 활동을 하는 전문 집단으로 세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의원 집단, 이게 한의사죠. 그리고 점을 쳐서 병을 알아내고 경을 읽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판수 집단이 있고 구술하는 무당 집단이 있었습니다. 무당은 어떤 질환을 치료를 했냐면은 무당은 이제 두창이나 역병 등 불치 난치병을 주로 치료를 했습니다. 왕실이나 고관대작도 예외가 아니었고 또 예,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무당한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두창의 치병은 거의 무당의 독점 영역이었다고도 설명을 하는데 두창은 천연두를 말하는데 스몰폭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 지금은 백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다행히도 완전히 멸종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두창에 걸리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한번 뭐 유행이 돌고 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뭐 선조도 그렇고 숙종 때도 그렇고 고종 때도 이런 어려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당에게 의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웃긴 내용이 있는데 의약을 쓰게 되면 두신이 놓여서 병이 더 악화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대요. 요즘에도 뭐 약을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는 허연회나 아나키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한의대 대나무 숲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면접 보고 사람 가려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한의학을 믿는 사람만 뽑자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또 비판을 하는 선배들에 대해서 이런 또 반론을 펼치기도 하고 여기 보면 또 웃긴 게 고대부터 여러 의가들의 논리들이 난립하면서 지식이 쌓여온 건데 당연히 원정 교육을 통해서 그중 자신의 논리도 만들 것을 찾는 건 필수 아닌가요? 이거를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만 가르쳐야지 여러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 자신의 논리로 만들 것을 찾아라? 이건 말이 안 되죠. 환자를 뭐 옛날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 취향대로 치료를 해서 되겠습니까? 로컬에서 닭똥 다려 쓰시나요? 뭐 진짜로 닭똥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날다람쥐 똥은 씁니다. 작년에 울산시에서 뭐 여고생 생리통 뭐 치료 사업 이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썼다는 한약 이름을 찾아보니까는 오령지라는 한약재가 들어가요. 오령지가 날다람쥐 똥이거든요. 근데 날다람쥐 똥이 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싶은데 그리고 날다람쥐가 어디 뭐 중국 사육장에서 사육된 건지 밖에서 벌레 잡아먹고 살던 건지 근데 그 오령지를 쓰는 이유가
뭐 특별히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책들의 오령지는 뭐 성질이 어떻고 어때가지고 이런 증상에 써라. 그거를 그냥 믿고 쓰는 거죠. 이 학생은 친척 중에 한의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의대 오게 됐는데 와서 배워보니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졸업한 한의사들이 상담해줄 때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더 화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원전 옛날 책들의 목차 외우기나 내용 통함기를 이런 거를 시험을 보나 봐요. 참 쓸데없죠. 의대생들은 검증된 내용들만 꼭 필요한 내용들만 배우기에도 진짜 시간이 벅차가지고 저는 이제 의사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의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시험 기간에 아주 죽어나가더라고요. 시험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한 학기에 세 번씩 나눠서 보는 것 같았어요. 선배들 공감 하나도 안 되고 저런 생각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선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의학 자체가 뭐 글러먹은 걸 어쩌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기들끼리 욕하는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한의대생들도 자기가 배우는 거를 못 믿고 도대체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되냐 고민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의대생, 수의대생, 약대생 아니면 다른 이공계 제가 나온 생물학과 내가 배우는 게 뭐 맞는지 엉터리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려워서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런 거면 몰라도 근데 한의대생들만큼은 다른 전공하는 학생들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선배가 충고를 해주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납득 가능한 이론과 치료법을 선택하되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검증이 돼가지고 확실한 내용들만 배우고 그거를 치료법으로 선택을 하고 뭐 어떤 첨단 새로운 그런 치료법 같은 경우는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될 것이다라는 원리가 있는데 아직 임상적으로 뭐 검증이 조금 덜 되고 현대의학에서 그런 정도는 있지만은 자신에게 뭐 납득 가능한 이론을 선택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은 서양의학이 옛날에 뭐 갈레노스 천년 동안 가까이 암흑기가 지속되고 발전이 없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의학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 옛날에 나온 이론들, 옛날에 나온 책들을 그대로 배우고 있느냐. 아, 경험을 믿어라. 이런 말 이 한의대생도 안 믿습니다. 사실 경험을 믿었을 거면은 옛날에 서양의학에서는 사혈요법이라고 피를 빼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1800년대 들어가지고 임상시험을 누가 개발을 해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피를 뽑은 사람과 피를 그런 사혈요법을 안 한 사람을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니까는 사혈요법을 한 환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혈요법이 퇴출이 되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사혈요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위약 효과 때문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죠. 자기가 느끼는 증상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을 믿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옛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옛날의 이론들도 버리고 하면서 새로 쌓아서 만든 게 서양 의학이란 말은 잘못됐고 현대 의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양 의학은 옛날에 뭐 사체액설 바탕으로 하는 사혈요법 같은 것들이고 지금은 과학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유르베다 의학을 인정하지 않듯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맞는 말이죠.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한의사나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사들 배운 지식으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치료법들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하니까는 이제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한의원에서 잘못된 그 환자들도 많이 본다 그래요. 부작용 환자들. 여기 보면은 어떤 익명 댓글에 우리들이 내용을 의심하고 확인 검증해서 치료법을 응용한다면 한의학은 합리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는 중일 겁니다. 실제로 한의계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한다고 국가에서 뭐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학화라는 거는 과학적 검증을 해가지고 과학이 아닌 것들을 솎아내고 버리면서 과학에 맞는 것들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뭐 버리는 게 없이 그냥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의사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약을 뭐 몸에 주사하는 약침도 개발하고 그런 것도 검증 없이 쓰고 있고요. 지금 완전 엉망입니다. 본과 2학년 학생의 말인데 정신분열증을 야기할 정도의 폭력적인 교습 방식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는 정신분열증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겠죠. 한의술은 뭐 낮은 치료율을 보이는 보완 대체 의술.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그 현대의학과 거의 대등한 입장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중국,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의사를 이렇게 의사와 그런 같은 급의 의료인으로 여기는 국가는 없고요. 한의사 외국에는 이제 또 그 나라들의 대체요법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랑 이 동아시아 쪽에서만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그렇게 지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보완 대체 의술. 가끔 한의사들이 뭐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에서도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한의학은 안 하고 침술사들이 몇 명 있는데 같이 보완대체요법 부서에 뭐 마사지사, 뭐 요가 지도자, 명상 치료사, 뭐 웃음 외국엔 웃음 치료는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치료 뭐 이런 거랑 같은 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침 치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긴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는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유독 한의대생들은 학문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공부해야만 합니까? 의사마다 책마다 침법 방제법 다른 게 왜 좋은 설명인가요? 표준화 안 됐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쵸 한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막말로 아무데나 꽂고 내가 개발한 침법이다 해도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한의사들 중에는 뭐 유명한 한의사들 중에 내가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어, 한의대 졸업하고 나서 나는 누구한테 가서 뭐를 배웠네 이런 걸 자랑하는 한의사들도 있는데 정말 한심하죠. 똑똑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 예과 때 원정 배우는 거 진짜 적응 안 됩니다. 음양오행, 오장육부, 장준경 얘기하는 거 적응 안 돼요. 근데 음양오행 학설이나 오장육부, 그 장부학설, 그리고 경락학설 이런 것들이 한의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과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한의학의 기본 이론들을 그럼 빼버리게 되면은 전래요법밖에 안 남습니다. 옛날 책에 나와 있는 전래요법들. 이론이 없으면 응용을 못하고 전래요법들만 써야 되는데 그런 전래요법만 가지고서 한의사들이 지금처럼 뭐 온갖 병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한의학의 핵심 이론인데 이제 이 학생은 아직 좀 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잘 아시는 분이 순서가 문제가 아닐 텐데요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한의대는 6년 동안 학생들의 영혼을 없애버리고 정신불면증에서 이제 영혼을 없애버린대요. 낙타로 만든
낙타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낙타 나름 귀엽죠. 비판적 지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힌대요. 저는 생물학과 다니면서 좀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게 증명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랬었는데, 한의대에서는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실이라는 거 입증한 그런 뭐 실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기를 바라겠죠. 정상적으로 한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진짜 그렇죠. 저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한의학 엄청 싫어했는데 어떤 계기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뭐 믿게 됐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쳐내고 그 쳐내는 과정에서도 혹시 어떤 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책을 더 찾아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쳐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거른 다음에 교수가 가르쳐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가르쳐야 됩니다. 한의대를 빼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좋게 선배가 얘기를 남겼는데, 또 노력 드립은 나왔다. 제 후배가 싫어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한의대 대나무 숲이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가설에 대한 겁니다. 음양오행에서 음양오행의 원리를 세포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기존의 음양오행이고 목화토금수 성질이 서로 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목의 성질은 간, 간이 나쁘면 뭐 눈이 어떻고 이런 게 이 오행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맛은 신맛이 간에 좋고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오행에 대해서 현재의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뭐 골지체는 불의 성질이고 라이소종은 토의 성질이고 이런 황당한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임상 실용 과목들은 뭐가 다를까? 한의대생들이 어떤 한약재나 어떤 한약이 어떤 증상에 그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울 텐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책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임상 시험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에 대해서 제대로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를 이제 보기가 힘든데,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코크란 연합이라고 임상시험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근거, 치료법이 효과가 근거가 얼만큼 되는지 그런 평가하는 논문들을 발표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2016년 4월에 찾아봤을 때 67편이 한약에 관련된 게 있었고 모두 효과가 입증 안 되었다는 결론이었어요. 여기 논문을 쓴 전문가들이 임상시험 논문들을 종합을 해서 그 중에서 질적으로 괜찮은 것들만 솎아내고서 평가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치료를 권장할 만하다 이런 결론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뒤에도 한번 봤는데 뭐 몇 개가 더 나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근거가 부족하니까는 뭐 권장을 할 수가 없다. 한약은 지금 성질이 이렇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알아둬야 될 게, 한약이 검증이 돼서 쓰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희가 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 9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한의사들이 쓰는 한약은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한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를 해서 지금 심사 중인 상태고요. 그리고 예, 침치료. 한의학에서 그나마 이제 효과가 가장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학계에서도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부분이 침치료입니다. 침치료가 뭐 어떤 대단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미신이고요. 통증이나 주관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는 침치료가 효과가 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침 치료를 놓은 집단하고 가짜 침을 놓은 집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가짜 침은 어떤 침이냐면은 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침 손잡이 속으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침을 찔렀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끔하기만 하고 침 손잡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짜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락이 아닌 자리를 찌르는 그런 가짜침을 대조군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연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침술이 강력한 위약 효과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BMJ라고 상당히 좋은 그런 의학 저널인데 지난달에 나온 거예요. 지난달에 통증에 침 치료를 의사들이 권장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 뭐 침 치료 해볼 만하다. 응? 어쨌든 삶의 질에 도움은 주지 않느냐. 증상이 개선되니까. 이런 전문가도 있고 반대를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뭐 침 치료의 진정한 효과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부작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증에 침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2010년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이거는 의학 학술지 중에서 최고로 치는 데거든요. 최고로 좋은 학술지에 만성 요통에 대해서 침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리뷰 논문이 나왔어요. 이 리뷰 논문에서 뭐 결론은 그래도 뭐 침치료가 어쨌든 도움은 되니까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끝맺긴 하는데 여기서 연구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요약을 한 게 이렇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인지에 대해서 이게 끊이지 않는 논쟁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뛰어난 연구 그 임상 시험들은 만성 요통에 대해서 가짜 침도 진짜 침만큼이나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 침이나 진짜 침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자들이 이게 한의대생들이 들으면은 아주 통탄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해요. 우리는 추천을 한다. 추가적인 연구들을. 가짜 침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래요. 왜냐? 피부를 안 뚫는 가짜 침을 하면은 그 침술에 이득은 얻을 수가 있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침을 찌르면은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내장기관을 손상을 시킬 수도 있고 기흉이 생겨가지고 또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찌르는 척만 하는 가짜침이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굳이 찌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짜침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한의대생들이 경락 뭐 어느 경락은 어떨 때 찌르고 이거 열심히 외워봐야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고 의학계에서는 통증 정도에만 이제 침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가짜 침이나 진짜 침이나 똑같은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침술이 위약 효과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진통 효과가 그 진통제보다도 뛰어나다고 가짜 침이 그 진통제보다 진통 효과가 뛰어나다고 나오는 그런 임상 시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완전히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이런 의학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과학중심연구원 블로그에 이 BMJ와
NEJM 논문에 대해서 이게 가짜 침이에요. 가짜 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소개를 해놨었고, 또 작년 말에 네이처도 엄청 좋은 그런 과학 학술지죠. 여기에서는 침술의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는 침술의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가 하나 나오면은 뭐 침술의 효능이 입증됐네, 뭐 어쩌네, 뭐 전체 학계가 인정하고 있네 이러지만은,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가 나왔는데 네이처에서는 이런 디베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술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게 이제 단지 위약 효과라는 거죠. 침술이 효과가 있다고 나와도 그거를 효과가 있다고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제의학계의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뭐 한의학을 비판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이렇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의대생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제 환자들은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더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플 때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제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들을 알면은 그 환자들이 한의학 치료를 안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의대 학생들이 지금 원전을 가지고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는 거.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받은 똑똑한 학생들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한의사가 되려고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가가지고 배워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진 한의대생들이 나중에는 결국 그걸 가지고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치료를 할 거란 말이죠. 예, 하루빨리 한의대를 없애가지고 고쳐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